한 달에 한 번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외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서요. 2021년에 지금 현대 상황을 반영한 특별한 영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출연 변호사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빠질 수 없는 외전에 전부 나오고 계신 분이세요. 최종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정화 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힘듭니다. 요즘 와이프가 비타민을 잘 챙겨줘가지고 약발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출연자분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박성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법무팀 박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제 프로필이 나갔을 텐데 대한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경력이 쓸 게 없어서 쓴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이제 그 종목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거고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선거는 진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족구왕 보셨어요? 봤죠. 다음에 여자 배구협회에서 요청이 오면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죠? 그냥 제가 부탁했어요. 또 한 분이 추가로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팀의 정연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정연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드네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듣는 그런 톤이네요. 정연채 변호사님 시즌 1 어떻게 보셨어요?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 최정화 변호사님께서 우리 법인에서는 이렇게 무게 있으신 분이거든요. 왜 웃으시죠? 뭘 안다고라는 네, 유행어를 네. 남기신 거를 대단한 표현이었죠. 김철구 변호사의 부모님께서 혹시 그 영상을 보시고 불쾌하셨다면은 항상 저 김철구 변호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 뒤늦은 이미지 메이킹 너무 늦은 거 아니고요. 박성훈 변호사님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크나이트, 아와바디, 가을의 전설. 가을의 전설 같은 경우는 그 브래드 피트의 순수하면서 야성적인 모습. 저도 영화 보면서 저도 한번 곰하고 싸우다가 한번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고 사시는 아, 거예요. 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우바디는 이제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우리 사회의 그런 청년들의 아픔과 뭔가 맞닿아 있지 않나 해서 좀 공감을 했습니다. 박성훈 변호사님은 청년의 아픔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벌써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뭘 소유하고 있다고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왜 거짓말 하세요,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기 전의 아픔. 그게 언젠데 그게? 학자 시절에 아픔이 있었다. 모르셨네요. 정연채 변호사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은 뭐 코코 같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즐겨보는 장르가 호러 장르라고 하셨어요. 되게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 성인 동화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감 좀 이상한가요? 성인 동화라 그러면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어른 동화를 어른 동화. 좋아하는데요. 혹시 유전 보셨어요? 맞죠. 정말 제가 손에 꼽는 공포 영화거든요. 그래서 잔인한 장면이라든지 노골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막 목 잘리고 나중에 가면 사람들 다 먹고 나오고 이러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잔혹한 걸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업무 스트레스. 더 즐겨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소울을 추천드릴게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에서 좀 미운 사람들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저는 회사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망작들 얘기도 했었는데 박성훈 변호사님은 상류사회였어요. 상류사회 주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상류사회 모순이라는 어떻게 되게 좋은 주제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엉성한 스토리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좀 아쉬웠고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 그거죠. 뭐예요? 뭘 뿌리는 장면? 끄덕끄덕 하시는 제가 그걸 시사회를 가서 봤거든요. 거기가 이제 기자님들, 배급사 관계자 이런 분들이 막 오신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분을. 근데 여자분들은 뭐야? 누군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작품은요. 이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고요. 주식 열풍이 불고 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저한테도 주식 사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식을 권유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과연 개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본격
경제 영화 혹은 사기 영화.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백만장자를 꿈꾸는 젊은이 조던 벨포트. 22살의 나이에 월스트리트에 입성한 그는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식 중개업 회사에 취업을 시도하죠. You got a problem with that? Jordan? No, no problem at all. Good, because that is what you are. Pond scum. 마침내 회사에 들어왔지만 주어진 일이라고는 잡무밖에 없는 그에게 선배인 마크 해너는 다른 누구와도 다른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You jerk off. Do I jerk off? Yeah. Now pump those numbers out. Those are rookie numbers in this racket. 당연히 그 중에는 마약도 있죠. Key to success in this racket is this little baby right here. It's called cocaine. 생각처럼 잘 풀리지만은 않는 월스트리트의 삶. 하지만 조던은 마침내 기회를 얻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페니 스톡에 있었죠. Penny stocks. You know, companies that can't get listed on NASDAQ, they don't have enough capital. Their shares trade here. Penny stocks? Pink sheets, it's 50. It's 50%? 화려한 말솜씨로 페니 스톡을 팔면서 순식간에 돈을 쌓기 시작하는 조던. 그리고 조던의 차만 보고 조던에게 올인하기로 결심하는 영혼의 파트너 도니 에이조프. 두 사람은 페니 스톡을 중심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판을 점차 키워갑니다. 조던과 도니의 스트래튼 오크먼트는 엄청난 기세로 성장합니다. 비록 시장에서는 삼류 증권회사라는 소문이 돌지만 워낙 버려놓은 사업이 크기에 성장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거액의 돈을 벌어들인 조던은 점차 마약과 술, 여자에 찌들어 지쳐가는데, 그런 조던을 주시하는 FBI의 등장, 위기에 직면하는 조던, 월스트리트의 늑대인 조던 벨포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식시장이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브레인인 변호사들, 법무법인 산하의 변호사들에게 주식 영화의 사기 기법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고소한 영화 읽기 외전, 그 마지막 영화, 마틴 스콜세지의 역작 The Wolf of Wall Street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적인 영화 감독 마틴 스콜세지의 The Wolf of Wall Street입니다. 여기 경제학 전공자가 2명이나 있죠. 제 대학 선배님이세요. 아, 그러셨군요.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The Wolf of Wall Street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뭐 거장이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거장인 건 알겠는데 그 작품성을 떠나서 사실 이번 영화를 제가 엄청 재밌게 보고 이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택시 드라이버도요? 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 같은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재밌게 봤고요. 되게 감각적이고요. 무엇보다 되게 야해요. 그리고 일단 디카프리오가 중간중간에 약간 잭 니콜슨이랑 약간 겹쳐 보였어요. 여기서 거의 연기력 정점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반 영화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진짜 쾌락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대리만족은 아닌데 자, 정현철 변호사님은 선정적이기만 한 영화가 아닌 걸로 평가되는 데에는 마틴 스콜세지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조합이 훌륭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셔터 아일랜드도 봤거든요. 네, 셔터 거기서도 아일랜드 좋은 그 영화죠. 두 분의 조합이 훌륭했는데 저는 셔터 아일랜드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월가 영화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기 수법이 많이 나오는 사기 영화, 월가의 늑대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과 나온 최 변호사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불문율이 있어요. 영문과 나온 분한테 영어 물어보면 안 되고 경제학과 나온 사람한테 경제 물어보면 안 되는 걸로.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까? 없는 지식 다 끌어모아서 일단 그 영화에 나온 게 페니스탁이죠. 그 한마디로 개똥 주식을 말빨로 이제 팔아먹는 거. 이게 주된 그거였는데, 근데 이거를 사기라고 인정을 하려면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득 이게 있어야 되는데 처분행위 있었어요. 그걸 주식을 샀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무려 50%였으니까 재산상의 이익도 취했고요. 근데 과연 이게
기망행위였냐? 요거는 약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추천을 한 종목이 일부는 만약에 흥했고 일부는 망했고 대신에 이제 망한 게 좀 더 많았겠죠. 근데 이 흥한 것과 망한 게 이렇게 배합이 됐으면은 과연 이게 100% 다 기망행위였냐?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도 이 브로커들이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설득 기술, 세일즈 기교를 여기서 좀 보여주는 데 치중을 했지, 이게 그 미국 법, 어떤 법에 왜 이게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풀고 있지 않아요. 이 영화 장르가 코미디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죠, 사실. 변호사님은 지금 현행법상 이거를 사기행위라고 볼만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좀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수익료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수익료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면 이제 무조건 입증을 해야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입증 가능하죠. 네. 이 조던 벨포트랑 도니 에이조프 이렇게 두 사람이 주요 인물인데, 주변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나는 이 인물과 친구가 될 것인가? 조던 벨포트 같은 경우는 근데 처음부터 망나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사랑 이제 점심을 먹는데 브로커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면은 고객들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좀 고객의 이익도 생각하고 마냥 이렇게 돈만 벌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부터 악당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절제력이나 어떤 양심을 다 저버리고 타락을 하지만, 근데 도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하고 조던 벨포트가 이제 자기 집 주변에 이제 좋은 차 있는 거 보고 바로 기존에 다니던 이제 직장 바로 때려치우고 사촌하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또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지만 자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모습, 아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생각이 없구나. 친구들하고 놀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지막에 보면 또 친구들끼리 또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신하는 친구랑은 또 친구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박성원 변호사님과 전혀 정반대고요. 최종화 변호사님하고는 친구를 안 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그 인생 유한론자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뭐 어떤 도덕, 어떤 뭐 질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변호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법과 어떤 그 테두리 그 경계를 걷는 걸 좋아해요. 저는 조던 벨포트는 진짜 최고예요. 완전 매력 덩어리고 놀 줄 알고. 근데 보통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은 배신자라고 이제 보실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게임 이론의 어떤 그 대가였던 그 앨버트 터커라는 분이 계세요. 프리즈너스 딜레마라는 그런 이론이 있죠. 네. 또 영화 해줘서 이런 거 좋아하셨다 이런 거. 되게 있는 척한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던 벨포트는 여기서 밀고를 하는 게 맞았어요. 도니가 밀고를 안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요. 당연히 친구가 될 것이다. 나오미호 타봐야 돼. 우리 의리를 중시하는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최종화 변호사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당하셨어요. 의리가 없지만 제가 먼저 배신하면 되잖아요. 정현철 변호사님은 이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정현철 변호사님 이거 표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가지고. 지금까지 표를 보여주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고소한 영화 읽기에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구석구석 파헤치는 디테일 전쟁, 디워. 지난 2화에서는 좀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으셨는데, 최종화 변호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또 항상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뭘 준비해왔는데, 이번 건 사실 제가 진짜 이걸 해도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해야겠죠? 체크 목좀 끌고 갈게요. 체크 삥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진정하고 자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빠리야리 렛츠 고.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네네. 메간 디 스탈리온이라는 가수였어요. 그 이분의 그 노래 중에 말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 후렴구인데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집에서 이제 할 거 없으실 때 네. 그 유튜브에 메간 디 스탈리온 쳐보시고 그러면 요즘 힘든 시기를 이제 헤쳐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제가 이제 홍보해드리는 차원에서 해드렸는데 아리아리아 아예 뭘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갑자기 영원히 있다 사실 이 시청자분들 사실 미국법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죠. 저는 이것과 유사하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의 유형과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더 네네네. 약간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가지고 이메일 무역 사기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이 이거를 당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그 상대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외국일 경우에 많이 당하세요. 거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거든요. 해커들이 기업 회사 이메일을 해킹을 해요. 거기서 스파이웨어를 심어요. 지켜보다가 어떤 그 물품 구매 대금에 대해서 그런 이메일을 딱 전송할 때쯤에 딱 인터셉트 해가지고 다른 계좌번호를 입력한 이메일을 전송하는 거예요. 바뀌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다가 입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스파이웨어 그 업그레이드를 항상 잘 해주셔가지고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코너 같네요. 지금 딴 얘기한다고 지금 저한테 지적하시는 건가요? 법이라는 건 사실 어떤 법 조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특히 저한테 지적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시는 게 어떤 법적인 얘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조던 벨버트의 사기가 이제 어떤지를 좀 본다면은 일단은 시세 조정 같은 경우는 한국법에서 이제 자본시장법에 이제 규율을 받게 되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 보면은 일단은 피해액이 50억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50억 사기치고 5년입니까? 괜찮다고요? 여기 참여한 PD가 괜찮다는 말이 나왔어요. 최소 5년 이상입니다. 최소. 네. 벌금 같은 경우는 피해액의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150억 이상 이득액 같은 경우는 몰수당하고 자격정지까지 아마 피해자들이 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도 같이 벌금을 내게 돼서 이제 똑같은 또 벌금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FBI로는 이제 매수 시도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범죄가 됩니다. 형법 133조에 의해서 뇌물공여 의사표시죄가 성립돼서 좋은 정보였습니다. 좋은 정보예요. 정현실 변호사님은 경제학도 두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취총까지 준비를 해서 어떤 분을 표적판에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폭행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으면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나아가서 만약에 상해를 입게 되면 이거 상해죄로 처벌이 되고 사전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세요? 그 도니가 이종사촌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깨알 같은 부분인데 민법 809조에 의해서 혼인 무효 사유라는 점도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이 재테크 관심이 정말 높아요. 우리가 이 영화를 찍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변호사분들이 이런 걸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대학 때 주식 채권 파생 금융 상품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C-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제가 22살 때 그 과외하고 뭐 이것저것 연끌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주식 샀다가 그게 한 6개월 만에 그게 75% 손해가 봤어요. 와, 대단한데요? 그래서 제가 과연 뭐 주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나 약간 없죠. 그래도 뭐 굳이 한마디 하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거는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을까. 또 요즘 또 그 이재용 그 부회장님의 기보로 인해 가지고 삼전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지금이 삼전 주식을 살 때가 아닌가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다. 네, 다른 얘기인데 저랑 닮은 분들이 다 감옥에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이분도 그렇고 정준영 씨도 그렇고. 아직 동원이 오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성훈 변호사님은 이 주식 투자. 그 미시경제학이라는 또 경제학과 수업이 있거든요. 디제로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름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지금 주식시장 호황은 약간 부동산 시장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강력한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느끼니까 그 부동산 시장에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됐던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은 물론 제가 주식 투자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무도 안 네. 기본적인 생각은 그냥 공짜 정신은 없다. 유명한 말이죠.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몰래 삼전 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들도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사실 걱정이 들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좀 자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던이 아무리 욕망의 화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와이프의 이모한테 그렇게 추파를 던질 수 있는지. 조던 벨포트는 이모가 필요했어요. 혹시 이모가 지금 나한테 호감이 있는 상황인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였지 진짜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 대변인 자기가 디카프리오가 된 거야. 조던한테 왜 그래? 정현재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이 오게티 같았어요? 러닝 타임이 좀 길어서 중간에 여러 번 퍼즐을 누르면서 봤던 점이 좀 길어서 저도 동감하는데 이게 그냥 굳이 꼽자면 그럴 거고. 그렇죠. 뭐 네, 워낙 좋았어요.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세 분 오늘 함께했던 방송 소감. 영상으로만 볼 수 있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로봇 같나요? 마지막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아까 무기체였나요? 직접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출연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촬영 끝나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재밌었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화 변호사님의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같이 했었습니다. 2월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즌2가 진행이 되니까요. 또 재밌는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분이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